진짜 이제 중요한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기현이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풀어줬고 내란 재판 엉망으로 진행하고 내란 재판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영장을 너무 많이 기각을 시키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위헌 가능성이 점점 위헌 가능성을 주장하는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1심과 항소심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한다. 두 번째로 내란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란범의 사면이나 복권 감형은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랐던 거고 너무 반갑고 좋아. 그렇죠. 이대로만 되면 좋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위헌 논란에 휘말리면서 실제로 헌재로 넘어가서 재판이 중지되고 막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우리가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위헌 시비 어떤 것들이 지금 일고 있냐면 핵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판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판사를 누군가가 추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근데 누군가가 추천하는 사람을 또 누가 추천해야 돼. 그렇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헌 시비가 일고 있거든요. 자,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추천위원회 구성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3개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올려주세요. 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거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해 충돌이 있다. 이 법안 자체가 결국은 헌재로 넘어갈 건데 이거를 심판 보는 사람이 선수로 뛰면 되느냐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문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라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온 힘을 다해서 아마 막을 겁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왜냐? 천대여비가 이미 선전포고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천대여비의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87 헌법의 상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은 사법부의 이제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저희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좀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이대로 갈 거야. 얘네들은 볼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일어나가지고 이 법안이 헌재로 갈 테고, 그러면 그동안에 재판이 중지되고 그러면 너무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두 분 이제 책임져 주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위헌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좋습니다. 위헌이 아닌 이유는 아니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나 헌재에서 추천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삼권 분립 위반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 대법관을 뽑을 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10명이 넘거든요. 그중에 판사 3명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다 법원 외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임명된 대법관들 그럼 다 위헌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법관의 독립, 법관의 공정성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도 오히려 법원 외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걸 추천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럴 때 오히려 사법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담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헌은 아니라고 봐요. 자, 위헌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게 법원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음 수를 읽어가면서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조이대라면, 내가 천대엽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거 통과되면은 아마 전담재판부나 뭐 이런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나서든지 해갖고 이 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100% 하겠죠. 그 가정이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는 뭐 어떤 전담재판부지만은 거기 있는 판사가 우리는 이제 지기현만 아니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기도 하지만 지기현 같은 판사가 거기에 또 없다는
보장도 없죠.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 거기에 걸린 그 판사 자체가 그냥 나 못해 하고 사보타지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헌 심판이나 이런 것이 걸려버리면은 재판이 정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재판 빨리 하라고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놨는데 맞아. 재판이 정지돼버리면 이 기약이 없어지는 대혼란입니다. 거죠. 네. 물론 그 위헌 심판 때문에 재판이 정지되면은 그 기간 동안 구속 기간에 산입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진행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풀려나지는 않아요, 이론적으로. 네. 그렇지만 그게 위헌 심판이 장기화가 돼버리면 언제까지고 계속 가둬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법원에서 이건 뭐 인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풀어줍시다 하고 막 보석을 해버리거나 직연인 할 수 네, 있는 구속 사람입니다. 취소를 해버리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상대방이 저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할 필요는 있겠다. 자, 그 고려를 우리 이제 또 네. 얼음공주님이 해주셔야죠. 일단 이제 법사위에서 이 법안 논의를 할 때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그때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 천대엽 행정처장이 저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대법관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더욱이 이 건은 저희가 판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판사를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맞습니다. 누가 추천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판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이 직접 적용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위헌 논란이 있다 이런 이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 내란 재판의 공소 유지를 검사들이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자기가 재판받는 그 재판의 재판장 판사의 추천에 뭔가 법무부가 관여하는 것은 조금 상권 분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법무부 장관 추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고요. 네. 다만 이 재판이 정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들 하시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막 풀려날 거다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에 재판 정지 규정이 있지만 단서에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긴급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 구속 기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다고 해서 재판이 정지돼서 윤석열이 막 곧 풀려날 것처럼 이렇게 너무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법사위 통과해서 아마도 그 본회의 올라가기 전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네. 조금 추천위 구성을 조금 더 위헌 논란을 조금 더 이렇게 전부 다 좀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수정안이 통과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헌 법률 심판이 청구가 되면 이거를 헌재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재판부가 하는 거죠. 판사 재판장이 합니다. 재판장, 즉 네, 다시 그렇습니다. 말해 직위원이가 하는 거죠. 직위원이 할 수는 있겠죠. 걔는 100% 넘깁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넘기는 거는 100%야. 그럼 넘기면은 재판이 중단되는 것도 100%죠. 자꾸만 그 댓글에 최우가 자꾸 그 위헌 심의 만들지 말아라고 하는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만 해요, 안 해요? 모든 언론이 다 이 얘기해. 맞아. 그리고 사법부가 선전포고까지 했어. 그러면 이거 통과돼. 내가 이게 위헌이라는 게 아니잖아. 위헌이 아니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도 반드시 얘네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위험을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논란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보완을 충분히 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제가 민주당이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장관 추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해외 사례를 찾아봤어요. 해외 독일 사례를 찾아봤는데 독일이 대법관을 임명을 할 때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합니다. 입법부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는 16개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나치 정권에서 사법부가 부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부와 그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독일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이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의대 사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하원 상원 같은 국회가 하는 것이고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스페인 같은 경우도 판사 플러스 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가 있는 것이고 그 사례가 있는 나라들의 과거를 보니까 나치 정권 같은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법철학을 좀 공부했네. 그래요. 우리가 그것도 공부해서 알거든요. 우리 예. 쪽은. 아, 그러시구나. 예,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주의가 진짜. 같이 가거든. 예. 어느 한쪽이 망가지면 어느 한쪽이 그걸 보완을 해줘야 돼. 야, 그 법철학을 공부했네. 네, 준비 좀 했습니다. 좋아. 네. 근데 그건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이 무도한 놈들이 치고 들어온다는 게 문제야. 맞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예. 근데 일단 국민들 명분이 있는 게 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전혀 이번 법사위가 통과시킨 법안은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수십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늘 하지 않았던 거지. 우리가 관심 없다는 거 아닙니다. 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법사위는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이 그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자신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위헌 논란에 대해서 너무 또 걱정들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수정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그 또 신속하게 그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 3개월 내에 재판을 그 마치도록 또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빨리 그 판단을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법 자체에서도 재판을 빨리 끝내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네. 마냥 재판이 늘어지거나 정지되어 가지고 윤석열이 막 풀려날 거다 이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이런 위헌 부분을 부식시키는 네. 수정안을 최대한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드려요. 네. 이왕이면은 제가 오기 전에 이 법을 보고 왔거든요. 지금 법사위원께서 계시는 김에 원래 이제 뭐 추천이나 막 이런 큰 것들은 알아서 잘 하시고 저는 짜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제가 본 것들 몇 개만 좀 말씀을 좀 네네. 드리고 싶어요. 영장 전담 재판부 있잖아요. 네네네. 압수수색 영장이랑 구속 업무를 정해놨어요. 그걸 한다고 네. 통신영장이 빠져있어요. 아. 그거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빨리 말씀드려. 통신 제한 조치랑 말씀드려. 그거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통신영장 지금 네.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영장 그리고 좋았다. 신속하게 재판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형소법에 있는 집중심리 제도라는 조항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추가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 조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매일 개정해야 된다. 그런 조항 넣어주고 매일 개정 안 할 거면 사유를 써. 사유를 써갖고 국민들한테 결정으로 밝혀. 네, 이런 거 넣어주면 어떨까 좋네. 싶고 그리고 이제 전속 관할이 전담 재판부로 전해져 버리기 때문에 1심은 모르겠어요. 1심 원래 저는 이제 2심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1심이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1심을 넣을 거라고 하면은 이미 지금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가르마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는 넘기고 뭐는 안 넘기고 막 이렇게. 네. 변론 종결기 전까지는 넘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변론 종결 직전인 사건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그 규정을 재판장이 판단해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맞아요. 것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재량으로 했더니. 그리고 1심을 넣은 이유가 지금 박한수 기억나세요? 네. 그 겸사령관 네. 이 박한수가 전역해가지고 민간인이에요. 논산 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이.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기소될 사건들까지 합하면 한 100명 이상이 피고인이 이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러면 이 1심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집중해서 심리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네. 그것도 재판장이 결정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원칙적으로는 항소심에서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항소심부터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지기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란 재판 관련해서 추천위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지기현이 변론을 종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기현에 대한 압박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9일 날 변론 종결한다고 했으니까 네. 변론 종결하고 신속하게 선고를 하도록 네. 그렇게 압박하는 취지로 그 1심 부분도 담았다는 알겠어요.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거 다룰 때마다 내가 진짜 열받는 게 정말 이상한 조이대, 천대엽, 지기현 이 몇 사람 때문에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제대로 절차대로 법을 통과시켜도 저들이 공격할 거를 고민해야 되는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나 죽겠습니다. 조이대 어떻게 할 거예요? 조이대 탄핵. 탄핵 말씀하세요. 탄핵. 말씀하세요. 탄핵. 예.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탄핵은 생각해요. 해야 돼.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무적 판단으로 또 안 하는 거죠? 정무적 이게 이제 판단.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정말 탄핵해야 되는. 이 진짜 너무 문제가 심각해 조이대는. 최근에 그 오부 요인 오찬에서도 그냥 대놓고 얘기를 대놓고 하고 까불었잖아. 네. 대놓고. 조이대 어떻게 할래? 기도 좀 해줘요. 예. 탄핵되라고. 예. 알았어요, 할게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조이대 사법부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조이대 사법부가 내란 당일 회의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 판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수사로 네. 진상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나와야지 또 탄핵도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뭐 특별히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하나 이 말을 못했네요. 네. 지금 법안에 2심은 3개월 안에 끝낸다고 돼 있는데 1심은 몇 개월 안에 한다 이게 없어요. 최대 새로 신속하게. 기소되는 것들. 네, 그것도 하나. 2심 최대가 3개월로 되어 있어요. 네. 오, 빠르네. 그 1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그렇게 규정했고 그다음에 항소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1심에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가게 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하는 또 절차가 좀 복잡한데 그것도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도록은 규정을 했는데요. 오늘 김기현 변호사님 얘기를 참조해가지고 네. 아마 또 수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란 당시에는 입국 탓했던 조이대 지금 계속 뭐 나오네 말이. 오늘 뭐 법원장 회의하고 하잖아요. 어. 근데 거기서 조이대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 속보로. 사법제도 개편하는 거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공론화를 거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아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사법부를 향한 요구가 무겁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된다 이런 야 임마 지금 이미 다 지연됐잖아. 이제 와서 신속하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거 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 이거는 시작할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야. 시작할 때 이미 다 지연됐는데 뭘 신속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 그리고 지금 또 하는 얘기 왜 이렇게 말 많어 이 자식. 사법제도 그릇되게 개편이 되면은 되돌리기 어려운 국민의 피해다. 와, 이미 피해를 보고 있잖아. 뭘 그릇대. 진짜 나 너무 힘들어요. 조이대. 공론화도 이보다 더 공론화 될 수 있습니까? 1년째 이거 갖고 논의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조이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이 많아. 오늘 아니 말 잘하네. 말 잘하네. 근데 조이대 대법원장은 마음 먹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되게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이 정치에 나서기 전에 했던 행태랑 되게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법원장 회의, 검사장 회의 그때 같이 윤석열이 했고요. 그리고 그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저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이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 이거를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분노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 계엄 때는 한마디 못했잖아. 그 뭐 최소한 그때는 한번 5만 부 양보해서 네. 그때는 계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선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진짜 만부 양보한 거야 임마! 이 정도로 뭐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계엄을 했어야 된다고. 현기증 나네 진짜. 그러니까 사법부가 사실은 자초한 일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나서는 이유를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관련된 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 많은 분량의 서류를 다 봤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이례적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합의체 넘어갔는데 그렇게 빨리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직위원회 재판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뭐 웃깁니다 이거.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무슨 공론화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반말은 하지 말라는데 죄송합니다. 조이대 대법원장님. 이런 것도 받아들입니다. 네, 반말은 좀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많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